숫자를 여러 개의 숫자를 2, 3, 0, 마 1, 2, 0 이런 식으로 이런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열한 다음에 괄호를 묶을 거야. 이걸 행렬이라 그래. 뭐 예를 들어 0, 1, 0, 1 이것도 행렬이고요. 뭐 예를 들어 3, 0, 2, 0, 마 1, 5 이것도 행렬이고요. 6 이것도 행렬입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를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열하는 걸 행렬이라고 한다. 그럼 얘를 왜 행렬이라고 하냐면 행이라는 게 뭔지는 알잖아, 느낌이. 행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가로. 그렇지? 얘를 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로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열이라고 하죠. 그지? 그래서 이 첫 번째 줄, 어떤 행렬에 이 첫 번째 가로줄을 그냥 제1행 이렇게 얘기해. 두 번째 가로줄은 뭐라고 했어? 제2행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럼 첫 번째, 맨 왼쪽에서 이 첫 번째 이거를 제1열, 제2열, 제3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이걸 우리는 행렬이라고 할 거다. 그래서 이 행렬은 지금 보면 얘는 행이 2개고 열이 3개지. 그래서 얘를 얘기할 때 이름이 행열이잖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얘기하냐? 행 2개에 열 3개라서요. 2 곱하기 3 행열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해서 얘를 그냥 뭐라고 쓸 거냐? 행열이라고 발음합니다. 쓸 때도 이렇게 쓰고 행열 이렇게 얘기할 거야. 행열 하면 뭔가 이상하니까. 그지? 있잖아. 그 대통령님 얘기하면 안 되겠지? 어쨌든 행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행열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순서는 행열이야 이렇게. 알겠지? 그럼 얘 봐봐. 얘는 몇 행 몇 열이야? 2행 2열이지? 그래서 얘를 2 곱하기 2행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혹은 2/2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 그냥 2 곱하기 2행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 3 곱하기 2행열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 1 곱하기 1행열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행열이라고 할 거고, 그 행열들 중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배열되는, 쉽게 말하면 행과 열의 개수가 똑같은 이런 행렬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정사각 행렬이라고 해. 정사각형 모양의 행렬이다 해서. 그래서 정사각 행렬이라 그러고, 얘는 그래서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도 불러줘. 그럼 얘는 1차 정사각 행렬이라고도 부르겠지. 예를 들어 0, 1, 0, 1, 0, 0, 0, 0, 1 요거는 뭐라고 해? 3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 알겠지? 되게 별거 없지?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행열이라고 한다. 그때 그 행열에 요거 하나하나 있지. 요거 하나하나 이런 거 하나하나들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얘를 성분이라고 부르거든. 성분. 그래서 이 성분을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해. 요 1행 1열에 있는 성분을, 이 행열을 보통 우리가 기호로 대문자 기호를 많이 쓸 거거든. 얘가 라지 A라는 행열이라고 했을 때 그 A의 1행 1열의 성분을 A11 이렇게 얘기합니다. A11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A11 이렇게 읽어야 돼. 얘는 A12 1행 2열의 성분, A13 이렇게 읽을 거고, A21, A22, A23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 알겠지? 이걸 우리는 하나하나 이걸 성분이라고 하는 거야. 그 위치를. 그래서 A22 성분이 뭐니 하면 2예요. A23 성분이 뭐니 하면 0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걸 얘기를 할 때 말로는 이렇게도 얘기해. A21 성분을 우리는 2행의 1열의 한글 1열의 성분 이렇게도 얘기하고, 2행 1열의 성분하면 좀 너무 길잖아. 그래서 걔를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그냥 2,1의 성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줄여서 그냥. 그래서 이 행렬에 2,1 성분이 뭐냐 하면 얘를 얘기한다 생각해주면 돼. 얘를 얘기하는구나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그냥 기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정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행렬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 행렬이라는 건 어떤 여러 개의 수 또는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하여 괄호를 묶어놓은 거, 그걸 우리 행렬이라고 한다. 그때 그 하나하나를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 성분이라고 할 거고요. 당연히 가로줄이 행, 세로줄이 열이라고 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그걸 합쳐서 행렬이라고 하고, 행렬을 읽을 때 보통 몇 곱하기 몇 행렬로 얘기하는데 이름이 행렬이잖아. 그래서 행정보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 열정보 얘기하면 돼. 알겠지? 다 순서가 행 다음 열이야. 다 순서가. 알겠지? 그것만 잘 기억을 해주면 된다. 정사 행렬도 나와 있는 거고, 맞지? 이렇게. 여기서 IJ 성분이라는 게 뭐냐면 너네가 어떤 행렬을 얘기할 때 이렇게 행렬을 직접적으로 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행렬 A에 성분 IJ가
이렇게 된대. 뭐 예를 들어 i가 j보다 크면 걔는 i 더하기 j 이렇게. 근데 뭐 예를 들어 i가 j보다 작으면 걔는 i 곱하기 j라고 해보자. 이런 느낌. 그때 i는 1, 2 j는 1, 2, 3이라고 해보자. 이렇게. 그때 그 행렬 a를 구하시오 라고 할 거야.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자, 얘는 i가 1, 2고 j가 1, 2, 3이라는 건 행이 몇 개? 2개. 그치? 열이 몇 개? 3개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치? 그럼 얘는 분명히 A11, A12, A13, A21, A22, A23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그치? 그때 그 성분이 나타나는 게 이거래. 이 무슨 느낌이야? I랑 J랑 비교해서 I가 더 크잖아? 그럼 둘을 더하래. 그러니까 행정부가 열정부보다 크면 둘이 더하래. 근데 행정부랑 열정부랑 같은 순간은 요거 아니야? 그치? 얘가 1, 1이고 얘가 2, 1이니까. 그럼 I가 더 큰 건 얘밖에 없네? 그치? 얘는 뭐 하래? 2와 1을 더해서 쓰래. 이렇게. 같애도지. 같애도 더하는 거지. 얘는 2고요. 얘는 얼마야? 4네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자, 이어서 I랑 J랑 비교했을 때 J가 더 크면 둘이 뭐 하래? 곱하래. 그럼 얘가 J가 더 큰 애들이잖아. 뒤에 게 더 큰 애들이잖아. 그럼 둘이 뭐 하래? 곱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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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행렬 A는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하면 돼. 이거 내가 좀 겹쳐 써서 이런 거고. 알지? 당연히 따로 써야 돼. 알지? 이런 느낌이다. 라고 해주면 돼. 그래서 행렬을 얘기할 때 이렇게 직접적으로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기호로 나타낼 수도 있어. 알겠지? 이걸 보고 우리는 파악해주면 돼. 알겠지? 이걸 그냥 우리는 행렬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그럼 너무 당연한 건데 서로 같은 행렬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행렬이 똑같아야 돼. 말로만 해도 될 것 같은데 행렬이 서로 같다라는 건 당연히 모양도 똑같아야 되고요. 꼴도 똑같아야 되고요. 그 위치에 있는 성분도 똑같아야 돼.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너네한테 어떤 행렬 A가 2, 3, 뭐 A, B래. 행렬 B는 X, Y, 마이너스 5래. 그때 너네한테 행렬 A와 행렬 B가 같다라는 거 그냥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때 행렬 A와 행렬 B가 같으면 일단 얘가 2 곱하기 2인 2차 정사가 행렬이지. 그럼 얘도 2 곱하기 2여야 돼. 그러면서 A는 얼마일 것 같아? 마이너스 B는 5, X는 2, Y는 3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같은 행렬이면. 알겠지? 서로 같은 행렬이면 그 위치에 있는 성분도 같아야 되고 모양도 똑같아야 된다. 너무 당연한 내용이지 맞지? 그냥 우리는 서로 같은 행렬이라고 한다. 한번 읽어주면 되는 내용이라서 요거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야. 요게 이제 기본적인 행렬의 뜻이고 솔직히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 뭐냐면 행렬의 연산이거든. 행렬의 연산. 이 연산. 너네 연산하면 뭐가 있지? 사친연산하면 뭐 생각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행렬의 연산에는 더하기랑 빼기랑 곱하기랑 나누기는 없어요. 그래서 곱하기까지만 있다. 근데 거기서 또 하나 추가할 건데 실수배라는 게 있어. 실수배. 요거까지 해서 총 4가지 연산을 할 건데 나누기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누기 대신 역행렬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거는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그래서 우리는 곱하기까지만 배우면 되는데 거기서도 이 합과차와 실수배는 되게 쉬워. 왜냐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 계산이랑 다를 바가 없거든. 근데 얘만 좀 특이해. 그러니까 뭐 좀 특이하다라는 거지 막 중요하다. 물론 중요하지. 그치? 다 중요한데 얘만 좀 특이하다라고 좀 기억해놓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 나머지 것들은 그냥 너네가 쓱쓱 들어도 별로 어렵지 않을 거야. 어떤 느낌이냐? 잘 봐. 예를 들어 어떤 행렬 A가 뭐가 좋을까? 20, 마 1, 3 이렇게 해볼까? 행렬 B는 뭐 1, 2, 3, 4라고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둘 다 2차 정사가 행렬이야. 그때 너네한테 행렬 A랑 행렬 B랑 더해달라고 하잖아? 그래서 행렬의 덧셈을 하라 그러면 그냥 수의 계산이랑 똑같고요. 어떻게 계산하는데요? 하면 잘 봐. 일단 행렬의 덧셈을 하려면 얘도 2 곱하기 2행렬이고 얘도 2 곱하기 2행렬이지. 그러면 얘도 성분의 개수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때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더해서 같은 위치에 써주면 돼. 얘는 2일 거고 얘는 2일 거고 얘는 7이다 라고 써주면 그게 A 더하기 B야. 뒤에 별거 없지. 더하는 게 이거야. 그럼 만약에 C라는 행렬이 예를 들어 1, 0, 0, 마 1, 0, 1이 있다고 해보자. 자 그때 너네한테 A 더하기 C 행렬을 해달라 그러잖아. A랑 C를 더해달래. 얘는 못 더해.
되게 좋지, 그치? 왜 못 더할 것 같아? 모양이 달라서. 그치? 그 느낌이야, 그냥. 그냥 니네가 충분히 예상하지, 맞지? 그냥 못 더할 것 같은데? 왜? 모양이 달라서. 그래서 행렬의 덧셈 뺄셈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꼴이 똑같아야 돼. 그 꼴 형태가 다르면 더하기 빼기를 못 해. 그래서 이런 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행렬의 덧셈이라고 할 건데, 그럼 여기서 생각하고 싶은 게 아까 이 행렬의 더하기 빼기 실수 배라는 건 수의 계산이랑 똑같다며. 그럼 우리가 숫자를 계산할 때 많이 사용하는 법칙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네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A랑 어때 결과는? 같지? 그치? 이걸 우린 뭐라 그래? 교환 법칙이라고 하잖아. 그럼 행렬에서도 실제로 교환 법칙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내가 행렬 A 더하기 행렬 B를 하나, 행렬 B 더하기 행렬 A를 하나, 그 결과가 같냐 이거야. 근데 어떨 것 같아? 같겠지. 어차피 같은 위치에 넣었는데 얘에다 얘를 더하나 얘에다 얘를 더하나 똑같을 거 아니야. 얘도 3, 2, 2, 7이 될 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렬의 덧셈은 교환 법칙이 가능합니다. 그럼 교환 법칙 얘기했으니까 또 모두 궁금해. 결합 법칙이 가능한지가 궁금하잖아. 결합 법칙. 교환 법칙과 항상 결합 법칙 같이 나오잖아. 맞지? 이런 거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할 때, 물론 요 C는 아니야. 요 C는 아니고, 그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할 때 A랑 B랑 먼저 더한 다음에 C를 더하나, B랑 C를 먼저 더한 다음에 A를 더하나, 결과는 어떨 것 같아? 그치? 이건 솔직히 내가 증명 안 해줘도 좀 받아들여지지? 어차피 같은 위치를 더할 건데, 맞지?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결합 법칙도 가능하다. 알겠지? 그래서 행렬의 덧셈에서는 이런 게 가능하다. 이거 생각해주면 돼. 그럼 행렬의 뺄셈에서는 불가능합니까? 뺄셈도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너한테 A 빼기 B를 구해달래. A에서 B를 빼면 어떻게 되겠어? 행렬? 어떻게 될 것 같아? 1, 마이너스 2, 마 4, 마 1, 요거지. 요게 이제 A 빼기 B 행렬인 거야. 맞지? 그럼 내가 이거를 요렇게 바꾼다라는 건 말이 돼, 안 돼? 이건 안 돼. 우리가 교환 법칙을 할 때 원래 부호까지 같이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가능하지. 그치? 요거. 근데 이 결과는 어차피 어떻게 써? 똑같겠지. 그치? 너무 당연하다. 근데 빼기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수의 계산처럼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빼주면 되는 거야. 되게 별거 없지, 맞지? 이거를 그냥 우리는 행렬의 덧셈 뺄셈이라고 한다. 그럼 실수배라는 게 이제 뭐냐 이런 건데, 잘 봐. 너네한테 행렬 A 더하기 행렬 A를 해달래. 행렬 A 더하기 행렬 A를 해달라는 건 당연히 뜻이 이걸 거 아니야. 20-1, 3 더하기 20-1, 3 요걸 더해달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 계산하면 당연히 뭐라고 쓸 거냐면 얘는 40-2, 6이라고 쓰는 거고, 그 결과는 얘네들을 더했다라는 의미래. 그냥 2A라고 써주면 돼. 또는 A 더하기 A를 줄여서 2A라고 쓰잖아. 그치? 똑같이 수처럼 그냥 계산하면 된대. 이거를 그냥 우린 실수배라고 하는 거야. A의 2배 됐다. A의 3배 됐다. 이런 식으로. 쌤, 이거는 행렬의 곱 아닌가요? 아니야. 행렬의 곱은 좀 이따 가르칠 건데, 이거는 A 곱하기 B라는 이런 행렬을 물어보는 거야. 행렬끼리의 곱을 얘기하는 거고, 실수배는 그 개수를 곱해도 되니? 된대. 그래서 너네한테 마이너스 3A가 뭐냐라고 하잖아? 마이너스 3A는 뜻이 뭐냐면 이렇게도 써. 마이너스 3 곱하기 우리 생략하니까 행렬 A가 2, 0, 마이너스 3 요렇게 써도 되고요. 요걸 다 분배하는 느낌으로 마 6, 0, 3, 마 9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뭐 해도 되냐? 2, 2, 2를 묶어낼 수도 있어. 요렇게 써도 돼. 그래서 그건 너네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수의 계산이랑 다를 게 없지. 성분들이 좀 쪼개져 있을 뿐이지 숫자의 계산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럼 또 이거 0 곱하기 A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0 곱하기 2, 0, 마이너스 3 이거겠지? 그럼 얘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 0, 0, 0, 0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때 이렇게 모든 성분이 0으로 정리되는 이런 행렬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영행렬이라고 불러줄 거야. 영행렬. 그냥 모든 성분이 0이면 영행렬인 거야. 그치? 용어 별로 어렵지 않지, 맞지? 영행렬. 그럼 영행렬도 마찬가지로 행렬이니까 대문자 기호로 나타낼 건데, 얘는 숫자 0과 비슷한 알파벳 O를 사용할 겁니다. O. 알겠지? 내가 지금 이거 0 쓰고 이거 5 쓰고 해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건 숫자 0이고 이건 알파벳 O인 거야. 대문자 O. 근데 책에는 구분 잘 될 거야. 내가 그냥 필기체가 이런 걸 어쩔 수 없어. 알겠지? 좀 이해해줘. 알겠지? 그래서 숫자 0을 곱할 수 있는 거고, 그때 0을 곱하면 5가 된다. 알겠지? 영행렬이 된다. 그래서 영행렬이라는 건 잠깐만 얘기해 볼게. 영행렬이라는 건 모든 성분이 다 0으로 이루어진 행렬을 영행렬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꼭 2 곱하기 2 행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영행렬이야. 2 곱하기 3 행렬. 알겠지? 이것도 영행렬이야.
그냥 모든 성분이 0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다 영행열이야. 알겠지? 그래서 그 영행열의 의미는 보통 5라고 나타내는데 영행열의 의미는 숫자 0의 느낌을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 어떤 A라는 행열에다가 영행열을 더하잖아? 그럼 당연히 그 결과는 얼마야? A인 거야. 의미가 없잖아. 숫자 0을 더해도. 그냥 이제 숫자 5에다가 0 더하면 얼마인데? 5라고 할 거잖아. 그치? 그래서 뭐 A에서 A라는 행렬을 뺐어. 똑같은 행렬을 빼면 그 결과는 얼마가 돼야 돼? 0이라고 하고 싶은데 행렬이니까 영행렬을 쓴다 이 느낌인 거야. 알겠지? 그때 사용하는 게 영행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영행렬의 의미는 모든 성분이 0으로 이루어진 행렬을 그냥 영행렬이라 한다. 알겠지? 되게 별거 없지? 이거를 우리는 더하기 빼기 라고 한다. 실수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된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을 거고 한번 읽어보면 또 영행열이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을 영행열이라고 할 거고 행렬의 덧셈에 대한 성질 일단 교환법칙 가능하고요. 덧셈에선. 그치? 그 다음에 결합법칙에서 가능하다라는 거. 알겠지? 덧셈에선 다 가능하다. 알겠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또 될 것 같고 자 그러고 나면 실수배도 설명을 오케이 실수배도 하긴 했죠. 자 내가 어떤 행렬 A에다가 K라는 걸 곱하면 모든 성분에다 K를 다 곱해주면 돼. 알겠지? 그럼 반대로 뭐 할 수 있어? 묶어낼 수도 있어. 알겠지? 그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거야. 자 내가 어떤 행렬 A에다가 뭐 2 곱하기 여기도 3도 한대. 그럼 그냥 얘 합쳐서 뭐라고 써도 돼? 그냥 6A라고 써도 된다. 뭐 그런 내용이야. 아니면 그냥 여기서 3에 2에 요것만 3A로 묶어서 따로 계산해도 된다. 뭐 그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숫자처럼 편하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이야. 알겠지? 이런 내용.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너네한테 예를 들어 2 곱하기 A 행렬 더하기 B 행렬을 하라 그러면 야 A 행렬 더한 다음에 B 행렬 더한 다음에 2배 하나 2배 한 다음에 각각 더하나 결과는 어때? 똑같을 거야. 너무 당연하게. 그치?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있는데 잘 봐. 예를 들어 이런 거. 자 행렬 A, B에 대하여 다음 요걸 구해달래. 자 요거 구해달래. 첫 번째 요거부터 가보자. 마이너스 A 플러스 8B 행렬을 구해달래. 그럼 뭐 하면 돼? 마이너스 A는 뭐야? 마이너스 6 2 마 3 0 요거랑 더하기 B에다가 8배 하면 뭐야? 0 8 마이너스 8 16을 더하래.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A 맞아? 더하면 얼마? 마 6 10 마 11 16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 되게 별거 없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실수배에서 이제 우리가 편한 게 요걸 계산하라 그러면 더하고 3배하고 빼고 2배 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뭐 하면 되냐? 분배해 3A 플러스 3B 마이너스 2A 플러스 2B. 그럼 얘는 뭘 계산하면 되냐? A 플러스 5B라는 행렬을 구해주면 된다. 이런 내용이야. 그치? 그냥 숫자처럼 편하게 계산해도 된다. 받아들여지죠? 맞죠? 이런 내용을 우리는 이제 덧셈 뺄셈 실수배라고 한다. 그럼 이어서 이제 이 행렬의 이제 곱셈이 이제 좀 어려운데 어렵진 않고요. 몇 번 하면 익숙합니다. 잘 봐. 행렬의 곱셈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거든. 자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행렬이 1, 0, 1, 마 1, 0, 3이라고 해볼까? 0 집어넣지 말까? 이렇게. 자 행렬 B라는 행렬은 2, 0, 1, 마 1, 3, 5 이렇게 해볼까? 자 너네한테 행렬 A랑 행렬 B를 더하라 그러면 계산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죠? 왜? 얘가 몇 곱하기 몇 행렬? 2행 3열이니까 2 곱하기 3행렬. 얘도 2 곱하기 3행렬. 그럼 더할 수 있어. 뺄 수도 있어. 맞지? 근데 너네한테 이 행렬 A, B를 곱하라고 하잖아? 얘는 안 돼. 행렬의 곱셈은 꼴이 같다고 계산이 가능한 게 아니야. 행렬의 곱셈은 좀 특이한데 잘 봐. 얘는 2 곱하기 3행렬이고 얘도 2 곱하기 3행렬이잖아. 근데 얘네들을 계산하려면 불가능하대. 왜냐면 이 곱셈을 할 때 일반적으로 왠지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좋겠잖아. 근데 그렇게 계산이 안 되고 행렬의 곱셈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이런 건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어떤 C라는 행렬이 1,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0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이런 상태면 A 곱하기 C는 가능합니다. A 곱하기 C는 가능해. 얘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3 곱하기 2행렬인 거 맞아? 얘네들은 가능하거든. 좀 특이하지. 잘 봐. 어떤 느낌이냐 이거야. 행렬 A 1, 0, 1, 마이너스 1, 2, 3. 야 이거는 아마 저걸 읽고 이해하는 게 더 어려울 거야. 내 말 잘 들어. 이거 곱하기 얘는 1,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0 요걸 곱하는 건 가능하대. 왜 가능하냐? 행렬의 곱셈을 할 땐 되게 특이하게 얘가 2 곱하기 3행렬 얘가 3 곱하기 2행렬인데 얘네들을 곱할 때 어떻게 곱할 거냐면 집중해봐.
되게 특이해. 요거랑 곱할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가로의 성분이 3개지. 얘가 세로의 성분이 3개지. 이게 짝이 맞아야지 계산할 수 있어.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를 더해야 돼. 그렇게 계산해야 되거든. 그래서 얘가 이 가로에 3개의 원소가 있다는 건 사실상 열이 3개라는 거거든. 행열. 그치? 얘는 세로의 성분이 3개가 있다는 건 행이 3개라는 거를 행열. 얘네 둘이 같아야지만 계산이 가능해. 그래서 그 계산을 할 때 되게 특이해. 자, 그 계산을 할 때 얘 계산을 하잖아. 어떻게 되냐? 요놈의 1행과 요놈의 1열을 곱해. 그럼 얘랑 곱하면 1, 0, 마이너스 2지. 더하면 얼마야? 1, 0, 마이너스 1을 다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을 1행 1열의 자리에다 쓰는 거야. 새로 내가 이 계산했을 때 구할 1행 1열의 자리에다 얘를 써야 돼. 두 번째, 얘 1행과 얘 이제 2열을 곱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2, 0, 0 얼마? 2를 2행 2열의 자리에다 쓰는 거야. 오케이? 그럼 다음 없지? 다다. 이어서 2행 1열을 곱하겠지. 그지? 2행 1열을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니까 어우 젠장 너무 크다. 얼마야? 마 6? 맞냐? 아닌데? 마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를 여기다 쓰는 거야. 2행 1열이니까. 그치?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2, 6, 0 하니까 얼마? 4를 여기다 쓰는 거다. 왜? 2행 2열이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항상 어떻게 되냐? 2행 3열 곱하기 3행 2열을 하잖아? 그럼 얘네 둘이 같아야지만 계산이 가능하잖아? 근데 그 결과는 요거 곱하기 요거 행열로 끝나. 그래서 2 곱하기 2행열로 끝나 항상. 알겠지? 그래서 그 느낌으로 끝난다라고 기억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계산 행렬을 곱을 하려면 항상 요놈과 요놈이 같을 때만 가능해. 알겠지? 그럴 때만 계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행렬의 곱셈은 좀 특이하게 꼴이 같아야지 계산이 가능한 게 아니야. 알겠지? 요놈의 열정보랑 요놈의 행정보의 숫자가 같아야지만 계산이 가능한데 그냥 요거 같이 있는 거 여기 같아야 돼. 그럼 그 결과는 얘랑 얘로 끝난다라고 기억해주면 돼. 알겠지? 요게 행렬의 곱셈이야. 몇 번 하나 보면 느낌이 올 거거든. 근데 잘 봐. 요게 이제 행렬인데 이제 그런 거야. 그럼 이번에 A 곱하기 C는 요거라는 거 알겠어? 그럼 여기서도 이제 궁금한 게 얘는 숫자의 계산이랑 좀 다르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C 곱하기 A도 같을까라고 생각하면 기본적인 교환 법칙이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건데 얘는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하면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얘랑 결과는 다릅니다. 근데 계산은 가능할 거야. 왜? C라는 행렬이 몇 곱하기 몇 행렬? 3 곱하기 2행렬. A라는 행렬이 몇 곱하기 몇 행렬? 2 곱하기 3행렬이지. 맞으니까 계산은 가능해. 근데 결과는 몇 행 몇 열로 끝나? 3행 3열로 끝나는 거니까 얘랑 같겠냐? 전혀 다르잖아. 맞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환 법칙이 불가능해. 알겠지? 그래도 한번 연습 한번 해보자. 잘 봐. 한번 해볼게. C 곱하기 A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C는 뭐야? 1,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0 이렇게 되고 거기다 A를 곱할 거니까 1, 0, 1, 마이너스 1, 2, 3 요거를 곱할 거야.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연습해보자. 자, 어떤 느낌으로 한다 했냐면 얘가 1행 1열을 곱하는 거야. 얼마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냐? 1행 2열을 곱하면 4, 1행 3열을 곱하면 6이야? 7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2행 1열을 곱하면 마 4, 2행 2열을 곱하면 6, 2행 3열을 곱하면 8, 3행 1열을 곱하면 마이너스 2, 3행 2열을 곱하면 0, 3행 3열을 곱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내가 뭐 계산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연산은 이렇게 한다 이거야. 알겠지? 그 계산은 너네가 천천히 꼼꼼히 해야겠지, 맞지? 이런 느낌이다, 알겠지? 그래서 행렬을 계산할 때, 행렬을 곱할 때는 좀 복잡하지? 그래서 이 방법을 좀 기억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행렬을 곱할 때는 꼴이 같아야지 계산이 가능한 게 아니라 그 행렬의 꼴을 봤을 때 요 열정보랑 요 행정보가 같아야 돼. 그때가 계산이 가능하다. 알겠지? 그걸 좀 기억을 해주면 된다. 이거를 우린 뭐라고 하냐면 행렬의 곱이라고 한다. 그래서 행렬의 곱셈은 기본적으로 뭐가 안 돼? 교환 법칙이 불가능해. 알겠지? 내가 A 곱하기 B를 하나, B 곱하기 A를 하나? 안 돼. 그래서 그 교환 법칙이 불가능해서 숫자랑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그 오류가 몇 가지가 있어. 자, 한 3가지 정도가 있거든. 첫 번째. 자,
숫자랑 이 행렬의 차이는 곱셈에서 나오는데 너네가 예를 들어 수의 세계랑 행렬의 세계를 좀 비교해 볼게. 일단 기본적으로 수의 세계에선 a 곱하기 b를 하나 b 곱하기 a를 하나 결과는 어때? 똑같잖아. 그럼 너무 당연한 거야 숫자에서, 맞지? 근데 행렬 a 곱하기 b는 행렬 b 곱하기 a랑 같냐 하면 땡, 틀려. 그럼 물어볼게. 같을 수는 없을까? 우연찮게 같을 때도 있겠지. 그치? 만약에 진짜 연산이 진짜 잘 딱 맞아 떨어지면 같을 수도 있다. 운 좋게 같을 수도 있고 같게 만드는 애들도 가끔은 있어. 알겠지?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때? 불가능하다. 알겠지? 기본적으로. 그럼 자, 이 교환 법칙이 불가능함으로써 나오는 게 뭐냐면 너네 a 플러스 b의 제곱인 곱셈 공식 있지? 너네 이거 전개하면 뭐라 그래?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이게 불가능해. 왜 불가능하냐? 원래 니네 a 플러스 b의 제곱의 뜻이 뭐냐면 이거거든?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야. 그치? 그래서 얘를 계산하라 그러면 원래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랑 얘랑 곱하면 a 제곱이지. 그치? 얘랑 얘랑 곱하면 뭐야? 플러스 ab야. 근데 얘랑 얘랑 곱하면 뭐야? 플러스 ba이고 얘랑 얘랑 곱하면 뭐야? 플러스 b 제곱이야. 그치? 근데 얘랑 얘랑은 결과가 똑같으니까 합쳐서 2ab가 된 거잖아. 그치? 근데 행렬에서는 그게 가능하냐? 안 된다고. 교환 법칙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행렬에서 a 플러스 b의 제곱을 계산하라 그러잖아? 그럼 곱셈 공식을 못 써. 근데 못 곱한다 이게 아니야. 곱할 수 있지. 어떻게 쓰면 돼? a제곱 플러스 행렬 a 곱하기 b 행렬 b 곱하기 a 행렬 b제곱이라고 써줘야 돼. 그게 좀 더러워. 그치? 요렇게만 쓸 수 있으면 돼. 알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환 법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합칠 수 없다. 알겠지? 근데 만약에 우연찮게 얘네 둘이 같대. 그러면 합칠 수 있는 거야. 그런 상황이 만약에 만들어진데 문제에서 주어질 수 있는 거니까 얘는 a, b랑 b, a랑 똑같대 라고 하면 곱셈 공식을 써도 된다. 알겠지? 이어서 그럼 이런 곱셈 공식에서 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요거 합차. 아마 요 행렬에서 많이 나오는 요 공식 요 두 가지일 거야. 자, 요거 계산하라 그러면 니네 어떻게 하냐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인 거지. 그지? 근데 실제로 행렬에선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를 하라 그러잖아? 그럼 얘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합차가 안 돼. 교환 법칙이 불가능해서 얘랑 곱하면 a제곱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ab 자, 얘랑 곱하면 플러스 ba 자,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b제곱이 되고 얘네 둘이 안 사라진다 라고 생각해줘야 돼. 알겠지? 요런 게 불가능하다. 알겠지? 요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좀 신경 써줘야 돼. 그럼 잘 봐. 또 있어. 우리가 행렬과 수랑 또 다른 게 이런 거. 우리 a 곱하기 ac 플러스 이렇게 볼까? ac 플러스 bc를 계산하라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b에 묶어서 c라고 보통 쓰죠. ac 짜증나.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근데 행렬에서는 되게 주의해줘야 되는 게 ac 플러스 bc가 되잖아? 그럼 얘를 묶을 수 있어. 묶는 거 가능하거든? 근데 이렇게 묶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뭔 차이예요? 얘가 뒤에 곱해져 있잖아. CA 곱하기 CB가 아니잖아. 뒤에서 묶여야 돼. 무슨 차이인지 얘가? 요 순서를 좀 잘 지켜줘야 돼. 알겠지? 요것만 잘 신경 써주면 된다. 알겠지? 요런 거. 그래서 요런 거 신경 써야 돼요. 그 다음 또 이런 거 있어. 자, A, B의 제곱을 하라 그러잖아. 숫자니까 이렇게 쓸게. A, B의 제곱을 하라 그러면 니는 당연히 A제곱, B제곱이라고 하지. 그치? 그럼 얘는 행렬 A 곱하기 행렬 B의 제곱을 하라 그러잖아. 그럼 얘는 A제곱, B제곱이라 못 써. 왜? 얘는 이렇게 써야 돼. AB 곱하기 AB인 거야. 이걸 못 바꾸니까. 무슨 차이인지 가나? 요런 것 때문에 아마 너네가 제일 실수를 많이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행렬의 곱셈을 할 때 실수를 되게 많이 할 거니까 그것만 잘 주의해주면 돼. 알겠지? 요런 걸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게 행렬이 숫자와 행렬의 차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이렇게. 근데 하나가 더 있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지우고 설명해줄게. 마지막 하나가 너네가 또 마지막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요거야. 너네 A 곱하기 B가 0 나온다 라고 하면 둘이 곱해서 0 나온다 라면 니네 뭐라고 해? 당연히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에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자, A 행렬 곱하기 B 행렬을 했는데 얘가 0 행렬이 나왔대. 둘이 곱해서 0 행렬이 나왔대. 그럼 A 행렬 혹은 B 행렬 둘 중에 하나가 0 행렬일까?
얘가 영행열이고 얘가 영행열이냐 하면 얘는 아니야. 둘 다 아닐 수도 있어. 요거 주의해줘야 돼. 너네가 보통 2차 방정식에서 많이 써먹는 게 이거잖아. 둘이 곱해서 0 나오면 둘 중에 하나는 0이야 이거잖아. 둘이 곱해서 영행열 나온다고 해서 꼭 둘 중에 하나는 영행열이다는 아니야. 왜 그러냐? 한번 곱게 잡아 예시를. 얘가 예를 들어 0, 1, 0, 0 얘가 0, 0, 1, 0 요거 한번 계산해볼까? 자 요거 한번 계산해볼게. 자 요거 한번 니네 계산하라 그러면 얘네도 곱하라 그러면 얘랑 곱하면 뭐 나와? 0 나오죠? 아! 미안해 다시 할게. 얘랑 곱하면 뭐 나와? 0 나오죠? 그지? 요렇게 곱하면 맞죠? 얘랑 곱하면 그것도 0 나오네. 맞아. 얘랑 곱하면 그것도 0 나오고요. 얘랑 곱해도 0 나옵니다. 결과는 영행열이지만 둘 다 영행열이야? 아닐 수도 있다. 알겠지? 요걸 좀 신경 써줘야 돼. 알겠지? 영행열은 아니잖아. 알겠지? 그것만 잘 주의해주면 돼. 알겠지? 근데 당연히 너무 당연한 거야. A 행렬 곱하기 영행열은 뭐가 돼야 돼? 아 그건 영행열이야. 그치? 출발이 다른 거야. 둘이 곱해서 영행열 됐어? 둘 중에 하나는 영행열? 아니야. 그치?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영행열이면 당연히 곱하면 뭐가 돼? 영행열이 된다. 무슨 행렬이든 영행열이랑 곱하면 영행열이야. 너무 당연한데? 요거 곱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 0000이잖아. 그치? 너무 당연한 거야. 맞지? 그래서 영행열을 곱하면 당연히 영행열이 된다는 거. 알겠지? 그럼 이 영행열이라는 게 숫자에선 뭐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냐면 0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라 했잖아. 그치? 그럼 잘 생각해봐. A라는 행렬에다가 내가 뭐를 곱했어? 이번엔 A가 그대로 나와야 된대. 그럼 여기에 숫자의 의미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1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 숫자의 의미 1을 만족하는 행렬이 있어.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 알파벳 2라고 쓸 거고 얘를 단위 행렬이라고 부를 거야. 단위 행렬. 단위 행렬. 이 단위 행렬이 바로 이 숫자의 1을 역할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단위 행렬이 뭐냐면 어떤 행렬이 있을 때 요런 거 혹은 요런 걸 단위 행렬이라고 하거든. 단위 행렬이라는 건 되게 특이해. 이건 그냥 외워놔야 돼. 이 대각선, 요 대각선, 이 대각선 상에만 1이 있어야 돼. 숫자 1.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주대각선이라고 그래. 주대각선. 이 주대각선이라는 게 나오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행렬이 정사각형일 때만 가능하거든. 집중해봐. 지금 되게 중요한 내용 하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너네 야, 요런 직사각형, 요런 행렬 2 곱하기 3 행렬에서 얘는 대각선이 뭐야? 1, 6이야? 1, 5야? 2, 6이야? 안 되잖아. 그치? 대각선을 논하려면 일단 정사각 행렬일 때만 가능하고 그 정사각 행렬에서 요게 주대각선. 요걸 우린 부대각선이라는데 몰라도 돼. 주대각선 상에 1이 있어. 나머지는 다 0이야. 그걸 우린 단위 행렬이라 그래. 이 단위 행렬이라는 건 되게 신기한 게 어떤 행렬이랑 곱하든지 그냥 자기 자신이 나와. 확인해보자. 자, 예를 들어 너네한테 1, 2, 3, 4 곱하기 1, 0, 0, 1 단위 행렬을 곱해달래. 계산해볼게. 얘랑 곱하면 얼마? 1. 얘랑 곱하면 얼마? 2. 얘랑 곱하면 얼마? 3. 얘랑 곱하면 얼마? 4.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단위 행렬이라는 건 항상 곱하는 게 의미가 없는 행렬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얘를 곱하면 1. 그래서 얘는 역할이 뭐냐면 숫자 1을 담당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얘는 숫자 0을 담당한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행렬이 단위 행렬이다. 알겠지? 이런 걸 우리 행렬이라고 한다. 그래서 행렬의 곱셈에서는 그 계산하는 방법이 좀 특이하죠? 그래서 그 계산법을 좀 익혀야 되고 그래서 행렬의 거듭 제곱을 할 때 좀 신경 써줘야 되는 게 아까 그 지수법칙을 사용할 때는 신경 써줘야 되는데 너무 당연한 거는 야 행렬 A 곱하기 행렬 A는 당연히 뭐라고 써냐면 행렬 A 제곱이라고 쓰는 건 당연히 상관이 없어. 그건 똑같은 행렬 A 곱하기 A니까 그때는 가능하다. 근데 우리가 좀 복잡하게 나올 때 여기 있죠. 일반적으로 뭐가 안 돼?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알겠지? 근데 결합 법칙은 가능합니다. 근데 결합 법칙을 할 때 신경 써줘야 되는 게 뭐냐? 순서는 잘 지켜줘야 돼. 그러니까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할 때 얘랑 먼저 곱한 다음에 C를 곱하나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곱한 다음에 얘랑 먼저 곱한 다음에 요건 가능해. 근데 여기서 B 곱하기 C 한 다음에 A를 곱하면 요거는 틀려지는 거지.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나? 결합 법칙은 가능해. 근데 그걸 보여주는 것도 그냥 예시로 하는 수밖에 없거든? 그냥 된다라고 그냥 기억만 해놔. 알겠지? 결합 법칙은 가능해.
얘 곱하기 얘 한 다음에 얘 곱하는 거랑 얘네 둘 먼저 곱한 다음에 앞에다 A를 곱하는 건 똑같다 이거야. 알겠지? 근데 순서를 마음대로 바꿔주는 건 안 돼. 알겠지? 그것만 잘 주의해주면 되고 분배 법칙도 당연히 그럼 가능하겠지? 근데 여기서 신경 써줘야 되는 게 C가 뒤에 있으면 분배를 할 때도 뒤에다가 분배를 해줘야 된다 이거야. 왜? 교환이 불가능하니까. 알겠지? 이렇게. 이것만 잘 생각해주면 돼. 다음 단위 행렬 얘기했죠?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선, 그게 주대각선이라고 하는데 그 주대각선이 모두 1이고 그 이외에는 0으로 생긴 정사각 행렬을 우리는 단위 행렬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영행렬은 꼭 정사각 행렬일 필요가 없거든. 근데 단위 행렬은 꼭 정사각 행렬을 해서만 가능해. 알겠지? 그치, 어렵지? 그 다음 설명하고 싶은 게 한 2가지 정도가 되는데 문제 유형이라서 풀면서 설명해 줄게. 자, 가볼게. 어려운데 처음이라서 낯설어서 어려운 거지 내용이 어렵진 않거든. 한번 겪고 나면 이제 좀 느낌이 올 거야. 처음부터 당연히 잘할 수는 없잖아, 맞지? 좀 특이하니까. 자, 봐봐. 별거 아니야. 다음 행렬 A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달래. 행렬 A의 모든 성분의 합. 그럼 행렬 A를 구해야겠네. 근데 행렬 A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행이 I인데 I가 몇 개 있어? 3개. 얘는 2개. 3 곱하기 2행렬이네. 맞지? 어떤 느낌이야? 얘는 A11, A12, A22, A23, 아이고 미친놈, A21, A22, A31, A32다. 이렇게 됐다. 이게 이제 행렬 A일 거야. 그럼 그 행렬 A를 구해보자. 자, 행렬 A에서 어떻게 하래? I랑 J랑 곱한 다음에 J를 더하고 2를 빼래. 복잡하게도 만들었네. 1에다가 1 빼고 2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맞냐? 얘는 곱해서 2에다가 더하기네? 이거 잘못했네. 미안해, 이거 더하기인데 잘못했네. 1 곱하기에다가 1 더해 2에다가 2 빼면 0이네. 0 맞냐? 이제 나 혼자 하고 있는 거 아니지? 그치? 얘는 뭐야? 2에다가 2 더하면 4에다가 2 빼면 2 맞냐? 얘는 2에다가 1 더하면 3에다가 2 빼면 1 4에다가 2 더하면 6에다가 2 빼면 4 맞지? 3에다가 1 더하고 거기다 2 빼면 2 그치? 6에다가 2 더하고 2 빼면 6 이렇게 되는 이거야 이거. 이게 답이야. 별거 아니지 맞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맞지? 그래서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뭐 하라는 거야? 이거 다 더하래. 계산할 수 있죠 그죠? 다음. 자, 두 행렬이 서로 같대. 그때 A, B, X, Y에 대해서 그냥 두 행렬이 서로 같으면 너무 당연하게 일단 좀 문자가 적은 게 좋으니까 저기 1,2 행렬과 여기 1,2 성분과 여기도 1,2 성분 X-3Y는 6이라고 써도 되죠. 그지? 그 다음에 저기 2,1 성분은 3X 플러스 2Y는 7이라고 써도 되지. 그럼 둘이 뭐 하고 싶어? 연립하고 싶지 맞지? 여기 2배, 3배 할게. 3X 마이너스 9Y는 18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둘이 뭐 할 거야? 빼겠지?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이렇게 되나? Y는 얼마? 마이너스 X는 얼마? 3이야? 아닌 것 같은데? 맞네. 미안해. 3 해야 된다.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거야? X랑 Y랑 더하면 얘가 2고요. X랑 Y랑 빼면 얘가 4거든? 그래서 A는 2, B는 4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지. 그치? 다음. 자, 두 행렬 PQ에 대해서 다음 요거를 계산해달래요. 당연히 그냥 대입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냐면 요 식을 먼저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3P에서 P를 빼니까 2분의 1P 마이너스 3Q에서 플러스 4Q 하니까 플러스 Q 요거 구해달라는 거죠. 그지? 자, 여기서 잠깐 이거 해보자. 자, P의 2분의 1 하면 얼마냐? 마이너스 0, 0, 1 이건가? Q는 5, 마이너스 2, 1, 4 이거지. 그럼 다 더하면 얼마야? 4, 마이너스 2, 1, 5 요거야. 맞지? 그럼 잘 봐. 여기서 만약에 너네한테 요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달래. 그럼 얘 다 더하면 얼마야? 8이야? 모든 성분의 합이 8이니? 근데 이거야.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야, 요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행렬을 구해서 꼭 더해야 될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냐? 이 행렬의 성분의 합을 구하고 이 행렬의 성분의 합을 구해서 더해도 돼. 무슨 말인지 제가 요 행렬들의 성분의 합을 구하라 하잖아? 그럼 이 행렬의 성분의 합, 이 행렬의 성분의 합을 미리 구해서 더해도 된다 이거야. 어차피 다 더해질 건데 무슨 말이야?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이거 더하기 이거, 이거 더하기 이거, 이거 더하기 이거를 또 다 더하나? 이거 다 더한 다음에 한 번에 더하나 똑같잖아. 그치? 그게 가능하다. 더하기를 할 때.
빼기를 할 때. 근데 곱하기는 그건 안 되겠지. 좀 달라지니까 맞지? 다음. 자, 두 행렬이 있는데 자, 요걸 만족시키는 x, y 행렬이 있다. x 더하기 y라는 행렬에 대해서 요거를 구해달래. 가보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일단 x 플러스 2y가 a고요. 2x 마이너스 y가 b니까 뭐 둘이 연립을 하기 위해서 얘를 4x 마이너스 2y는 2b다라고 좀 바꿔볼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행렬도 마찬가지로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양쪽에 똑같은 짓을 하는 건 상관없어. 곱하는 건 상관없어. 근데 나눌 때는 좀 신경 써줘야 돼. 왜? 행렬에 나누기 가르친 적 있어? 없잖아. 나누기를 할 때는 좀 주의해줘야 되는데 양쪽에 똑같은 걸 곱하는 건 상관없어. 근데 양쪽에 c를 곱할 건데 얘는 뒤에다 곱하고 얘는 앞에다 곱하면 돼? 아, 그건 안 돼. 요거는 가능해. 알겠지? 그런 건 가능해. 자, 가볼게. 자, 그래서 양쪽에다 숫자 2를 곱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더할게. 그러면 5 라지 x는 뭐가 돼? a 플러스 2b가 되는 거지. 맞아? 그럼 a 플러스 2b 좀 바로 가볼까? a에다가 2b 하면 성분이 여기 5가 될 거고요. 5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요. 15가 되겠네요. 요거네. 맞아? 그럼 당연히 x, 5x가 이거면 x는 얼마겠냐? 1, 마이 3이다 이거지. 그치? 이게 x야. 그럼 y를 구하고 싶어. 뭐 하면 돼? x 플러스 2y가 a라며. 그치? 그럼 2y는 a 마이너스 x야? 맞아? 그럼 a에서 x 빼봐. 얼마야? 2, 마 2, 2가 되는 거네. 그 y는 얼마야? 1, 마 1, 1이 된다. 그래서 이 둘을 뭐 하면 돼? 곱하면 된다. 아, 더하면 된다. 그럼 구할 수 있죠. 그지? 다음. 어렵니? 서연아? 개 쉽지? 아니야? 그건 또 아니야? 다음 보면. 등식 요게 성립할 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얘네들이 같대. 두 행렬이 같대. 그 왼쪽에 있는 것부터 계산해볼까? 자, 얘는 2 곱하기 2 행렬이죠. 얘는 2 곱하기 1 행렬이죠. 같네? 계산 당연히 가능하겠지. 가능하니까 좋겠지, 맞지?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 결과는 2 곱하기 1 행렬 되겠네. 그치? 그래서 얘랑 얘랑 먼저 곱하면 얼마? 2a 플러스 ab 에다가 또 밑에 있는 2행이랑 1을 곱하면 얼마? 5a 마이너스 b. 요거는 그렇지. 요거는 자, 얘도 결과가 다 같아야 돼. 가보자. 곱하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2a 맞아? 그 다음 마이너스 1 플러스 4a다. 같아야 된다. 그럼 둘이 뭐 하면 돼? 다? 연립하면 되겠지, 맞지? 요거 ab 맞나? 맞지? 요거 2a 지워지네? 똑같으면 그럼 ab가 얼마? 1 이거네. 그치? 요거는 4a가 넘어가면 a 마이너스 b는 얼마? 요거 두 개 가지고 뭘 구하래?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구하래. 이거 뭐야? 곱셈 공식이네. 그치? 이건 뭐 그냥 얘 a, 야 당연히 이거 a, b는 상수인 거잖아. 그치? 숫자인 거니까 얘 행렬이 아니잖아, 맞지? 요거 계산해주면 되지. 다음 6번. 자, 2차 방정식 요놈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행렬 a에 대하여 행렬 a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야 돼. 자, 2차 방정식 나오고 두근에 대한 언급했으니까 일단 두근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4. 두근의 곱은 얼마? 2. 일단 이거는 써놓고 가자고, 맞지? 그거 가지고 요거의 제곱의 성분을 구해달래. 알겠지? 행렬에서는 좀 특이한 게 요렇게 잘 안 씁니다. 이렇게 쓰지 않아. 알겠지? 제곱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알겠지? 그냥 이걸 a 제곱이라고 쓰긴 하는데 그렇게 쓰진 않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도현아? 불러봐. 얘랑 곱하는 거 아니야? 계산하면 얼마야? 알파 제곱 플러스 1. 그지? 듣고 있지? 얘랑 곱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얘랑 곱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맞니? 얘랑 곱하면 1 플러스 베타 제곱. 야, 잘 생각해봐. 이거 다 더하고 이거 다 더해서 곱하면 얘 나올까? 아닐 것 같잖아, 맞지? 좀 특이하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 따로 구해줘야 돼. 다 더하면 얼마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2개, 베타 2개니까 2알파 2베타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그지? 야, 이거 성분 다 더하면 상수 2고 이거 성분 다 더하면 상수 2인데 곱하면
상수 4잖아. 말이 안 되잖아. 곱해서는 안 돼. 더할 때만 가능한 거지. 그래서 이거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달라고 해서 이거 다 더하라는 건데 얘는 이렇게 써도 되지. 알파 플러스 베타에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그치? 곱셈 공식 변형. 얘는 플러스 2에 알파 플러스 베타. 얘는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집어넣으면 끝날 것 같아. 얘는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 얘는 마이너스 4. 얘는 마이너스 4의 2배 할 거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2. 요거 계산해 주면 되겠네. 그치? 다음 7번.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건데 행렬의 거듭 제곱에서 나오는 이제 성질이 이제 성질? 공식 같은 게 총 4가지가 있어. 4가지. 자, 요 놈인데, 요 놈. 자, 행렬 A가 지금 이거야. 그 A를 여러 번 곱했더니 요런 결과가 나왔대. 그지? 몇 번 곱해야 얘가 나오니? 그럼 뭐 해보라는 거야, 원래 문제는? 몇 번 곱해보라 이거야. 그래서 곱하다 보면 규칙성이 나오겠지. 당연히 이걸 막 계속 하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해보는 건데, 잘 봐. 행렬 A의 제곱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1, 마이너스 2, 0, 1. 야, 다시 또 집중해야 되는 상황 온 거야. 집중해봐. 이거. 얘도 1, 마이너스 2, 0, 1 얘네들을 곱하라는 거지. 그치? 곱해보자. 자, 어떻게 되는 거냐? 슉슉 곱하면 1. 슉슉 곱하면 마이너스 4. 슉슉 곱하면 0. 슉슉 곱하면 1 이렇게 된다. 요게 행렬의 A 제곱이야. 맞지? 자, 행렬의 A 세제곱이라는 건 얘는 A 제곱 곱하기 A라고 해도 좋고요. A 곱하기 A 제곱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왜? 어차피 다 A니까. 결합은 가능하다 했잖아. 뭐 그냥 이걸로 갈게요. 이걸로. 자, 이거 계산하라면 얘는 1, 마이너스 4, 0,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 0, 1을 곱한 게 A 제곱 곱하기 A겠지. 계산해보자. 자, 어떻게 되는지. 1, 마이너스 6, 0, 1. 느낌이 오냐? 좀 냄새가 나? 안 나? 냄새 나? 무슨 냄새나, 민재야? 마이너스 2. 씩. 늘어나. 맞지? 마이너스 2 늘어나.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 2의 2배. 마이너스 2의 3배. 마이너스 2의 4배.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냐? 그치? 그래서 결국은 이거야. 자, A의 N제곱은 1, 0, 1인데 마이너스 2에 N 곱한 거야. 규칙이 그거야. 그래서 쟤는 얼마야 돼? 요게 이 128이 되려면 64가 답이네. 그치? 그래서 행렬의 거듭제곱에서 이런 거듭제곱했을 때 규칙성을 보이는 형태가 총 4가지 유형이 있어. 첫 번째가 뭐냐면 요거야. A의 N제곱이 1, 0, 1인데 여기가 A면 이거면 이렇게 해야 돼. A N제곱은 1, 0, 1인데 항상 A, N이 돼. 이어서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는 하나야. 1, 0, 1인데 여기가 B잖아. 그럼 얘는 B의 N제곱을 구하면 얘도 결과가 1, 0, 1인데 B, N이 돼. 이렇게. 그래서 나는 뭐라고 얘를 기억하냐면 1, 0, 1 공식이라고 기억해. 1, 0, 1 공식. 1, 0, 1 공식. 1, 0, 1 공식이라고 하는데 1, 0, 1 공식에서 너네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요거 나왔어. 이거는 거듭제곱에도 규칙성이 안 보여. 그래도 1, 0, 1이잖아요 하는데 1, 0, 1을 어떤 느낌만 기억하면 되냐? 너네 한글 사랑해? 별로 안 사랑해? 한글 사랑하지? 한글에는 기역, 니은이라는 이제 위대한 문자가 있죠. 그래서 기역, 니은만 기억해. 기역, 니은. 기역, 니은. 알지? 요 기역, 니은. 그래서 기역, 니은으로 1, 0, 1이 나와야지만 공식이 쓸 수 있어. 알겠지? 기역, 니은일 때만. 이럴 때는 해봤자 안 나올 거야. 알겠지? 그래서 1, 0, 1, 1, 0, 1 나오는데 나머지 하나가 문자야. 그럼 그거는 그 거듭제곱 곱하기 그 문자가 나올 거야. 알겠지? 그렇게 계산해주면 돼. 알겠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먼저 보여줄게. 얘는 예를 들어 이거야. 어떤 행렬 A가 A, 0, 0, B 이렇게 단위 행렬과 느낌은 비슷한데 얘랑만 숫자가 다른 거야. 그래서 이거를 거듭제곱하잖아. 얘는 항상 결과가 뭐 나오냐면 얘는 A, N이 아니라 A의 N제곱 곱하기 0, B의 N제곱이 나와. 이렇게. 아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보여줄게. 있을 거야. 뭐라고? 아, 춥다고? 아, 깜짝이야. 잠깐만. 꺼줄게. 아, 있어야 되는데
아마 있을 거야. 없을 리가 없어. 좀만 기다려봐. 아씨, 내가 원하는 게 없네. 그냥 보여줄게. 에이씨, 그냥 보여줄게. 그냥 예시로 보여줄게. 해봐도 돼, 해봐도 돼. 잘 봐. 요거 마찬가지로 A 제곱 한번 해보자. 요거 A 제곱하라면 뭐냐면 A0, 0, B, A0, 0, B죠. 그지? 계산해봅시다. 요렇게 곱하면 A 제곱 맞지? 요렇게 곱하면 0 맞습니다. 요렇게 곱하면 0 맞고요. 요렇게 곱하면 B 제곱이 맞다. 그지? 제곱하니까 이거네. 세제곱하면 3, 3 될 거고, 네제곱하면 4, 4 될 거야. 그래서 요거 되는 거야. 알겠지? 요거는 아마 앞에 개념엔 써 있을 거야. 없으면 나중에 강의 보고 한번 적어. 요게 두 가지 공식. 그럼 내가 총 4개라 했잖아. 그럼 2개를 잠깐 설명하려면 조금 더 진행돼야 돼. 좀만 기다려봐. 알겠지? 그거를 일단 거듭 제곱의 규칙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또 가볼게. 요거 볼게. 자, 행렬 A 요거에 대해서 행렬 A의 2025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달래. 자, 이것도 봐봐. 야, 이걸 너네한테 행렬 A가 나와 있는데 이걸 막 거듭 제곱하래. 2025번이나 당연히 그거 다 하라는 거겠냐? 아닐 거고 규칙 찾으라는 건데 얘는 101이야? 아니지. 아니면 00 단위 행렬 그 느낌이야? 아니잖아. 그치? 그럼 얘는 공식이 아니네. 그치?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해봐야 돼. 그냥 해보는 거야. 그럼 자, 해볼게. A의 제곱을 구하면 이렇게. 근데 난 이걸 곱하면 결과가 뭘 거라는 걸 아냐면 아마 마이너스 단위 행렬 이렇게 나올 거야. 계산 한번 해볼게. 자, 계산하면 어떻게 돼? 얘랑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얘랑 곱하면 얼마야? 0. 그치? 얘랑 곱하면 얼마야? 그것도 0이야. 얘랑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치? 얘가 바로 뭐냐면 이거지. 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1, 0, 0, 1인 주대각선이 숫자 1인 단위 행렬이네. 그래서 얘는 뭐라고 써?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라고 쓴다. 그치? 그럼 내가 이 결과를 어떻게 암산했냐면 이걸 머릿속으로 암산한 게 아니거든, 사실. 이 식만 보고도 그걸 파악할 수 있거든. 그걸 어떻게 파악하는지를 일단 이 문제 해결하고 보여줄게. 자, A 제곱이 마이너스 2라는 건 A를 4제곱을 하면 요거의 제곱이니까 요거 제곱하면 되겠지. 그럼 단위 행렬의 제곱을 하면 이거겠지. 마이너스의 제곱은 플러스로 바뀔 거고 요거인 거잖아. 근데 아까 얘기했지. 단위 행렬은 곱하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숫자 1이잖아. 이거 없어. 그냥 의미. 그냥 단위 행렬이야. 그래서 얘는 A를 4제곱하면 단위 행렬이다 이 소리야. 그럼 그 말은 A의 5제곱이 얼마라는 걸까? 여기다 A 곱한 거잖아. 여기다 A 곱하면 뭐야? A 곱하기 단위 행렬은 A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뭐야? 4제곱부터 계속 반복된다 이거야. 그 느낌이랑 똑같은 거지. I의 거듭 제곱 중에 I의 4제곱이 1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 다음 번째부터 반복되잖아. 오메가 세제곱이 1이면 네 번째부터 반복되잖아. 3개씩 반복되잖아. 그 느낌이야. 거듭 제곱이 1 나오는 순간 그 이후부터 반복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4개씩 까내려가면 몇 개 남아? 1개 남지. 그래서 얘는 분명히 A가 될 거다. 그래서 A의 모든 성분의 합이니까 이거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면 돼. 알겠지?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그걸 보고 미리 예상을 했냐라고 하면 그때 나오는 또 공식이 있어. 공식 존나 많지? 그지? 자, 그게 뭐냐면 케일리 해밍턴 공식이라는 건데 케일리라는 사람과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두 사람이 만든 공식인데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고 해. 케일리 해밀턴 정리.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뭐냐면 어떤 행렬, 아무 행렬이나 행렬 어떤 A에 대해서 이 행렬 A에 대해서 항상 요게 성립한대. A제곱 마이너스 요 놈과 요 놈을 둘이 더한 거. 근데 이걸로 보면 너무 어렵네. 자, 행렬 A가 A, B, C, D라고 할게. 어떤 행렬이든지 요 2차 정사각 행렬에서 행렬 A제곱 마이너스 얘랑 더한 거 에 곱하기 A 플러스 얘랑 곱한 거 마이너스 얘랑 곱한 거의 단위 행렬은 항상 영행렬을 만족한대. 너무 어렵지? 그래서 나는 뭘로 보통 많이 기억하냐? 너는 2차 방정식의 식의 작성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이지. 2차 방정식의 식의 작성 최고차항 빼고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이잖아. 그 느낌. a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곱인데 좀 특이하긴 해. 자, a제곱에서 마이너스 얘랑 더해. 합. x. 근데 a지. 그 다음에 얘랑 곱한 거랑 얘랑 곱한 거. 엇갈려서 곱한 거. 주대각선 곱하고 부대각선 곱한 거를 빼. 오케이? 거기다 곱하기 단위 행렬. 왜? 얘는 행렬이지 숫자 1이 아니거든. 단위 행렬, 행렬이랑 표시를 해줘야 돼. 행렬은 0행렬이 나온다라는 공식이야. 어떤 행렬이든지 이걸 만족한대. 그래서 난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 a제곱 마이너스 a랑 d랑 더하니까 얼마? 0. 그래서 이거 없어져. 플러스 a랑 d랑 곱하면 마이너스 b랑 c랑 곱하면 마이너스 2인데 그걸 뺄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단위 행렬은 항상 0행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a제곱이 플러스 단위 행렬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a제곱이 아까 얼마가 나왔어?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나온 거야. 그래서 어떨 때 나오는 공식이냐 이거야. 이 거듭제곱에 나온 성질이 아까 내가 두 가지 알렸어. 101 공식이랑 두대각선만 숫자가 있는 공식. 맞지? 근데 얘는 얘가 0일 때랑 얘가 0일 때 나오는 공식 두 가지가 추가돼서 나오는 거야. 얘가 0이면 이 a제곱이 되게 간단해져. 얘가 0이면 a제곱을 a라는 행렬로 차수를 줄일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두 가지 형태가 나와. 알겠지? 좀 어렵겠지만 요 네 가지 공식을 기억해 줘야 돼. 알겠지? 그걸 몰라도 풀 수는 있어. 왜? 거듭제곱 하다 보면 규칙성이 나오는 문제라는 건 예상이 가능하잖아. 풀 수는 있거든. 근데 알면 빨리 풀 수 있는 거지. 알겠지? 가볼게. 가보자. 자, 이어서 두 문구점 PQ에서 판매하는 볼펜과 연필의 가격은 표 1과 같고 유진이와 민기가 사려는 볼펜과 연필의 표는 이와 같다. 그때 두 행렬 이 표를 A, B, C, D라고 이렇게 행렬 표현한 거래. 이걸 보통 이 행렬을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그 엑셀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거든. 엑셀로 표현한 게 행렬인 거야. 넌 엑셀 자격증 있어? 없어? 나도 없어. 어쨌든 그래서 이거 엑셀로 이렇게 A, B, C, D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얘도 E, F, G, H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때 얘네들을 뭐 하래? A, B를 곱해서 요거랑 곱해서 그 곱한 행렬에 1,2 1행 2열의 성분이 뭐니? 그럼 얘네들 곱했을 때 1행 2열의 성분은 분명히 요놈의 1행과 요놈의 2열을 곱한 거 아니야? 아까 했잖아. 아까 이 결과가 1행 1열 이 1행 곱하기 1열을 여기 첫 번째 1행 1열에 쓸 거고 1행 곱하기 2열을 여기다 쓸 거 아니야? 요 성분이 뭐가 되는 거야? AF 플러스 BH가 되는 거야. 그때 그 성분이 의미하는 게 뭐니? 그럼 A 곱하기 F는 뭐야? 민기가 P에서 볼펜 사는 거. 그지? 그 다음 B 곱하기 H는 뭐야? 민기가 P에서 연필 사는 거. 그럼 얘네들의 의미가 뭐 있어? 민기가 문구점 P에서 볼펜과 연필을 샀을 때 산 금액이겠네. 개수고 원이니까. 그치? 그거 물어보는 거야. 몇 번이야? 2번이었던 것 같은데. 그치? 민기가 문구점 P에서 볼펜과 연필을 살 경우 지불해야 하는 금액. 이걸 얘기해준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됐죠? 이렇게 살아줍니다. 좀 어려워. 근데 이거 한글로 나오는 게 제일 어렵긴 해.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래도 해봐야 된다. 자, 볼게. 다음 보면 행렬 A에 대해서. 다음 요놈의 값을 구해줘. 자, 이걸 계산하라고 할 때 A 곱하기 B 곱하기 C 빼기 C 곱하기 B 곱하기 C를 하는 것보다는 둘 다 뒤쪽에 BC가 있잖아. 그러면 A 빼기 C에다가 B 곱하기 C를 하는 게 훨씬 좀 편할 거다. 이런 내용이야. 그럼 A 빼기 C 하면 얼마야? 0,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4 곱하기 B, 2, 마이너스 0, 1 곱하기 C, 2, 3, 1, 5를 계산해주면 된다. 이 내용이야. 안 해도 되지? 해봐. 알겠지? 한번 해봐. 알겠지? 근데 한번 해봐. 답. 자, 가보자. 두 2차 정사각 행렬 AB에 대해서 A랑 B랑 더한 게 이거고 AB 곱한 거랑 BA 곱한 걸 더한 게 요거래. 그때 요거의 값을 구해야 돼. 잘 봐. 이거 무슨 말이냐? 내가 요거랑 요거 가지고 요걸 구하고 싶대. 이거 곱셈 공식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A 플러스 B의 제곱을 하잖아. 그럼 그 결과는 행렬에서는 A제곱에 플러스 2AB가 아니지. 그치? 미안해. AB 플러스 BA 플러스 B제곱으로 끝나지 않겠냐? 그치? 그럼 난 뭐가 궁금하다고? 요거랑 요거 더한 게 궁금하다며? 얘 뭐 하면 돼? 넘기면 되겠지. 그럼 뭐 하라는 거야? A 플러스 B라는 행렬을 제곱하래. 뭐야?
마이너스 1, 2, 3, 0 마이너스 1, 2, 3, 0을 곱한 다음에 얘가 넘어가면 빼기 1, 0, 2, 마이너스 1을 한 개 그게 뭐야? a제곱 플러스 b제곱일 거다 이 얘기 해주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거 곱한 다음에 이거 빼주면 돼. 계산은 안 할게. 계산은 좀 줄이자. 지금 시간이 없어. 자, 이어서 두 행렬 A, B가 A 행렬 빼기 B 행렬의 제곱을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대. 뭐야? 곱셈 공식 불가능하다며. 그지? 왜 이렇게 됐어? 이게 무슨 말일까?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소리는 A랑 요거랑 같으니까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원래 이게 달라서 불가능한 거라며. 근데 얘가 이렇게 됐대. 그 말은 A 행렬 곱하기 B 행렬이랑 B 행렬 곱하기 A 행렬이 같구나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x, y,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3과 얘는 1, 마이너스 1, 2, 3 곱하기 x, y, 1, 마이너스 1을 곱하면 같을 거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해보자. 하면 어떻게 돼? 자, 샥샥 곱하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x 플러스 3y 1 빼기 마이너스 하니까 마 3 마이너스 1 빼기 마 6 하니까 마 7 이렇게 되나? 요거는 틀렸어? 틀리면 얘기해줘. 이렇게 곱하면 x 마이너스 1 y 플러스 2 2x 플러스 3 2y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끝났지 이제. 같은 행렬이야? 얘랑 얘랑 같아야 돼? x 얼마일까? 마 3 그지? 얘랑 얘랑 같아야 돼? y 얼마일까?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래서 x랑 y 그렇게 구해서 곱해주면 된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다음 13번. 자, 두 2차 정사각 행렬 A에 대해서 다시 킬게. 좀 추우면 얘기해. 다음 2차 정사각 행렬 A에 대해서 답 요게 성립할 때 요거일 까보거든. 자, 요거는 문제 유형인데 좀 특이한데 너네가 많이 어려워하긴 해. 요 행렬 A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요 식을 보고 얘를 유도해내야 되거든. 어떻게 유도해내야 되는지는 솔직히 좀 약간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는데 얘는 이 행렬과 이 행렬을 더해야 돼. 둘이 더하면 A에 2A 3B 더하기 A에 2A B지. 그 둘을 더한 거는 2, 5에다가 마이너스 2, 3 더한 거랑 똑같겠네.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끼리 더한 거야. 맞지? 그럼 얘네들은 A로 묶을 수 있지. 앞에 A가 있으니까. 그럼 이 두 행렬을 더하니까 4A 4B네. 그게 얼마가 돼야 돼? 0, 8이 돼야겠네. 맞아? 그럼 뭐 하면 돼? 여기서 4 끄집어낼 수 있지. 요렇게.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써도 돼. 4A, AB. 요렇게. 걔가 얼마? 0, 8. 이렇게 되는 거지. 양쪽으로 4로 나눠주면 얘가 지워지고 요렇게 되겠지. 답이. 됐어? 다음. 자, 행렬 A에 대해서 다음 요거의 값을 거든요. 자, 이것도 보면. 자, 아까 단위 행렬이라는 건 곱하나 마나 별 의미가 없다 그랬지. 그럼 잘 봐. 너네 A, B, C, D에다가 단위 행렬인 1, 0, 0, 1을 곱하나 1, 0, 0, 1에다가 A, B, C, D를 곱하나 결과는 어떨까? 똑같을걸? 얘 계산해볼까? 얘 얼마야? A, B, C, D. 얘도 봐봐. 요렇게 곱하면 A, 요렇게 곱하면 B, 요렇게 곱하면 C, 요렇게 곱하면 D. 맞잖아. 단위 행렬은 곱하나 마나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앞에다 곱하나 뒤에다 곱하나 상관이 없거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A 곱하기 단위 행렬이나 단위 행렬 곱하기 A나 그냥 A인 거야. 그래서 단위 행렬과 어떤 행렬이 곱해지잖아? 교환 법칙이 가능해. 단위 행렬은 교환 법칙이 가능해. 근데 우리가 교환 법칙이 안 돼서 곱셈 공식을 못 쓰는 거라며. 그럼 교환 법칙이 가능하면 곱셈 공식도 편하게 쓸 수 있다. 그 무슨 말이냐? 얘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그 느낌이야. 너네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왜? 단위 행렬의 역할이 1이라며. 이거 니네 전개하면 뭐 나와? x세제곱 마이너스 1 이거 나오는 거잖아. 그치? 이거잖아 이거. 얘는 곱셈 공식 가능하다니까? 그럼 얘 뭐라고 쓰면 되냐? a세제곱 마이너스 단위 행렬의 세제곱인데 단위 행렬은 아무리 많이 곱해봐야 그냥 단위 행렬. 아이고 능령 구했어. 이거 구해달라는 거야. 됐어? 요거. 그래서 이거 뭐 하래? 세제곱해서 단위 행렬 빼래. 여기 세제곱 어떻게 해?
그냥 해야지 뭐. 이건 방법 없지 뭐. 1 마이너스 2 0 2 1 마이너스 2 0 2 1 마이너스 2 0 2를 곱해보자. 자, 얘네들 먼저 곱하자. 어떻게 돼? 샥 곱하면 1 샥 곱하면 도와줘봐. 마이너스 2 샥 곱하면 0 샥 곱하면 4 이건가? 맞겠지? 얘들아 잘 보고 있는 거 맞지? 자, 이거 곱하면 어떻게 돼? 샥 1 샥 마이너스 6 샥 0 샥 8 맞냐? 이거래. 여기다 뭐 하면 돼? 단행열 빼래. 1 0 0 1을 빼주면 되겠지. 얼마야? 0 마이너스 6 0 7이 답이다. 있어? 없어. 우리 뭐 계산 잘못했나 본데? 우리 뭐 계산 잘못했나 봐. 뭐 계산 잘못했을까? 야, 잘 보고 있는 거 맞지, 얘들아? 나 혼자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이거 잘못했잖아.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 하면 이거 마이너스 4잖아. 마이너스 6이잖아. 해봐, 알겠지? 계산해봐, 알겠지? 그냥 마음이 급해서. 천천히 계산해, 얘들아, 너네는. 다음 보면. 두 2차 정사각 행렬 A차 B가, A차 B가. 잘 봐. 되게 중요한 거 나왔네. 잘 봐. 졸라 중요하다. 잘 봐. 자, A랑 B랑 곱한 건 영행렬이래. 야, 그럼 B랑 A랑 곱해도 영행렬이야? 그럼 몰라. 왜? 교환 법칙이 불가능하니까. 모르는 거든? 근데 잘 봐. 모르는데 요 말이 있잖아. A. 자, MB는 N이라는 요런 형태가 나오잖아. 그럼 얘는 교환 법칙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이게 왜요? 잘 봐. 자, A차 B가 A2야. 2에 2래, 2래. 그럼 자, A는 B 플러스 2라고 써도 되지. 그지? 잘 봐. 우리가 등식에서 양쪽에 똑같은 짓을 하는 건 상관없다 그랬지. 그럼 곱할 건데, 뭐를 곱할 건데, 곱할 때 앞에다 곱하면 무조건 앞에다 곱해야 되고, 양쪽에 앞에다 곱해야 되고, 뒤에다 곱하면 뒤에다 곱해야 된다 했어. 첫 번째, 앞에다가 B를 곱해볼게. 자, 앞에다가 B를 곱해봤자 B제곱에 이 B인데 단위행렬 생략. 의미 없잖아. 돼? 자, 뒤에다가 B를 곱해볼게. 뒤에다가 B를 곱해봤자 분배하면 B제곱에 2의 B인데 생략. 똑같다고. 그치? 그래서 A, B를 하나, B를 하나 결과가 똑같아. B제곱 플러스 2B, B제곱 플러스 2B. 그치? 교환이 가능하다. 그러면 난 얘를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구할 때 곱셈 공식을 써도 된다 이거야. 교환이 가능하니까. 그럼 쟤는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AB에 A 마이너스 B인 거지. 그치? 근데 얘가 뭐래? 영행렬이라며. 더 재워주네. 그치? 이거 구해달라는 거네. 그치? 그럼 A 마이너스 B가 뭔데? 2래. 2에 세제곱이 얼마래? 이거라고. 그럼 얘는 2의 세제곱하면 8이죠. 그럼 요 2의 세제곱하면 없어지지. 이거야. 이거의 성분은 뭐야? 8, 0, 0, 8이겠지. 1, 0, 0이래도 8배 하니까. 그걸 해달래, 계산. 64가 답이래. 돼? 무슨 말인지? 다음. 16번. 두 2차 정사각 행렬 A, B에 대해 좀만 집중해봐. 두 문제 남았어, 두 문제. 다음 이거에 대해서. 다음 옳은 것만을 골라달래. 자, A랑 B랑 더해서 영행렬이면 A랑 B랑 곱한 거랑 B랑 A랑 곱한 거랑 같니? 해보자. A는 마이너스 B죠. 그치? 앞에다가 B를 곱하면 BA는 앞에다 곱해도 B제곱. 뒤에다가 B를 곱하면 AB는 뒤에다 곱해도 B제곱. 그치? 무조건 똑같네. 그치? 자, A랑 B랑 곱해서 영행렬이면 얘가 0이 아니래. 그럼 B가 영행렬이지? 아니야. 그치? 아니라고 했지. 아닐 수도 있다 그랬잖아, 아까. 둘 다 영행렬 아닌데 곱해서 영행렬 되는 거 있잖아. 그치? 아니다. 요거 주의해줘야 된다고. 자, 이어서 A랑 B랑 곱한 게 A고 B랑 A랑 곱한 게 B면 요거니. 이거 BB 이렇게 지워도 되나? 안 돼. 나누는 건 신경 써줘야 돼. 나누는 건 잘 안 돼. 곱하는 걸로만 가져야 돼. 나누는 거 배운 적 없어, 맞지? 행렬 나누기는 쉽지 않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잘 봐. 변형을 좀 해야 되는데 첫 번째 A, B, A라는 첫 번째 요식을 가져와 볼게. 그럼 내가 여기다가 똑같이 요 앞에다가 B를 곱하고 요 앞에다가 B를 곱해볼까? 아니야, 좋지 않네. 좋지 않아. 다시 갈게. 이렇게 할게. 자, A, B는 A라는 행렬이 있을 때 요 뒤에다가 A를 곱하고 요 뒤에다가 A를 곱할게. 상관없잖아. 똑같이 곱하는 거. 자, 그럼 BA는 뭐라고 쓸 수 있대? B라고 쓸 수 있고, AB네, AB. 요거는 B라고 쓸 수 있으니까. 얘는 뭐야? A제곱. 그치? 근데 AB는 뭐라고 쓸 수 있대, 저기? 다시 A라고 쓸 수 있대. 그래서 A랑 A제곱이랑 같네. 이렇게 비교해줘야 돼. 알겠지? 나누는 건 안 돼, 알겠지? 나누는 건 신경 써줘야 돼. 다음. 마지막, 요거. 행렬 A에 대해서 다음 주 행렬 요거와 같은 거. 자, 요거 어떻게 구하는 거냐? 이런 문제 유형이 있거든? 이 문제 유형. 이거 가지고 얘를 구해달래. 이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케일리 해밀턴 공식이거든? 케일리 해밀턴 공식이 뭐였는지 아까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해보자면, 그 A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A 플러스 두근의 곱인데 엇갈려서 곱한 다음 빼는 거. 그치? 한번 천천히 해볼게. 자, 얘는 행렬 A에 대해서. 이건 항상 성립하는 거야. A제곱. 2차 정사 행렬일 때 A제곱 마이너스 쟤랑 더하면 3A. 그치? 엇갈려서 주대각선 곱했어. 두대각선의 곱에서 부대각선의 곱을 빼. 그거 단위 행렬은 항상 영행렬이 된대. 그치? 얘는 A제곱은 요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그 말은 A제곱을 뭐라고 써도 돼? 3A 플러스 2라고 해서 차수를 떨어뜨려 내려가도 돼. 무슨 말이냐? 그럼 이렇게 해도 된다 이거야. 저 A 세제곱 대신에 A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6E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 그지? 여기 세제곱이잖아. 얘는 A 대신에 이렇게 써도 된다고. 이렇게. 어우 힘들어. 이렇게. 그럼 또 전개한 뭐야? 3A제곱 A 곱하기 2니까 그냥 A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2E 플러스 5A 마이너스 6E. 그럼 3A제곱은 또 뭐라고 써야 돼? 여기다 세배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뭐야? 9A 플러스 3E가 된다. 그래서 A가 9개, 1개, 10개 빼면 4개, 다시 9개. 맞아? 단위 행렬은 3개, 1개, 마이너스 5개. 요게 답이다 이거야. 오케이? 근데 이거 너무 귀찮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잘 봐. 우리가 단위 행렬과 A로 이루어진 거는 교환 법칙이 가능하다며. 단위 행렬과 곱해져 있는 건 교환 법칙이 가능하다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숫자라고 생각해. 교환 법칙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게 숫자라고 생각하면 얘로 나누는 거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잘 봐봐. 한 번만 보여줄게. 시간 좀만 쓸게. 자, A 세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6E를 뭘로 나눠? 얘를 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로 나누는 거야. 얘가 0이거든. 얘로 나누는 거야. 그럼 잘 봐. 여기 뭐 쓸 거냐? A 제곱 써. 아예 미친놈 미안해. A 써. A. 그럼 얘는 뭐야?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A가 되겠지. 단위 행렬 곱하기 A니까. 빼면 5A 제곱 플러스 6A 얘는 그냥 그대로 내려온다. 이어서 여기다 뭐 쓸 거냐? 5 곱하겠지. 그러면 5A 제곱 마이너스 15A 마이너스 5인가? 그지? 얘네들 빼면 뭐가 틀렸나 본데? 얘 지워지지? 얘에서 얘 빼면 얼마야? 뭐가 틀렸다. 뭐가 틀렸을까? 진짜 왜 나한테 그런 시련을 주십니까? 시간이 없는데. 뭐를 잘못 계산했지? 제발 나한테 그러지 마. 이거에서 이거 빼는 거 잘못했네. 그지? 아이씨 미안해. 위에서 이거 빼면 A 제곱이지. 그 다음 플러스 6A 마이너스 6E인 거야. 미안해. 그럼 요거는 1만 곱해도 돼. 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를 빼니까 어떻게 돼? 9A 마이너스 5E가 되더라. 이게 답인 거지.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얘를 저 주황색으로 나누면 요 주황색으로 나누면 몫이 뭐야? a 플러스 1. 나머지가 뭐야? 9a 마이너스 5이라는 나누기지.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왜? 곱셈이 가능하니까. 근데 얘가 영행열이네. 얘 지워지네. 얘만 나온 거지. 나누기로 풀어도 된다. 알겠지? 끝. 여기까지.